안녕하세요. 척추째 염좌와 조기압이 기초를 쌓으려는 자명입니다. 교통사고 후 척추째 염좌 등으로 진단받았고 조기합의를 하려는데 합의금은 얼마,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해합니다. 기본적으로 환자의 증상, 합의금의 산정 순서에 따라 다릅니다. 단계별 조기합의에 관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2주 진단, 교통사고 후 가장 흔한 진단입니다. 입원이나 통원 치료받는 피해자 상담하다 보면 척추재 염좌 등의 진단이 가장 흔하고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경추부의 상지방사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또 다른 사람은 여추부의 하지방사통을 호소합니다. 아픈 부위를 지배하는 신경근이 눌러서 그런 증상도 있을 수 있는데 정밀 검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는 지금의 것을 기형적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찍는 것이 좋습니다. 디스크의 특이한 점, 방사통의 특성상 아픈 팔, 다리 부분 등의 직접 충격도 있을 수 있지만 디스크의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에 척추체 정밀 검사를 받고 그 다음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또한 진단병과 진단 주수 등의 진단서와 손해배상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이라고 설명하며 피해자는 대개 자기에게 유리하거나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판단하고 조기합의를 결정합니다. 주모선사의 조기합의 필요성. 주모선사 입장에서는 입원 환자를 빨리 쫓아내면 그만큼 입원비나 합의금이 줄어드니까 병원에 줄 입원비로 향후 치료비 등이라는 명목으로 합의를 합니다. 여기서는 피해자가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장애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합의하는 것을 조기 합의라 합니다. 피해자 입장, 조기 합의를 서두르는 피해자들을 보면 대개 성질이 급하거나 또는 더 중요한 일이 있거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생활 등등 일반적으로 조기 합의를 위해서도 환자의 증상이나 현 상태, 후유증 등이 예상된다면 정밀검사를 통해 그것이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대략적으로 합의금을 산출할 수도 있으니까요. 정밀검사와 조기합의. 단순 방사상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디스크의 증상이 있는데도 단순 방사선을 촬영하면 의사쌤이 단순 방사선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 방사선으로는 뼈의 골절은 알 수 있지만 척추의 연부 조직의 손상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MRI에서도 이상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 방사선 이상이 없다는 의사 말만 믿고 그 의미를 잘 모르는 환자는 어쩔 수 없다며 그런가 보다 하고 있을 때쯤 보험회사 직원이 기진같이 나타나 조기 합의를 종용합니다. 증상이 있어도 환자가 잘 모르면 모른 대로 합의가 가능하니까요. 환자 입장에서 합의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이나 허리에 동통, 운동저하, 방사통, 즉 뒷목이 콕콕 찌르거나 팔이나 손가락 사이 저림, 감각 이상 등이 있거나 다리, 허벅지, 종아리, 발 뒤꿈치 등의 저림, 땡김 증상, 감각 이상 등이 있으며 있는 그대로 의사 선생님한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의 필요성 의사 선생님이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보험회사 직원의 눈치를 보지만 그 직원이 정밀검사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치의가 단순 방사선 그리고 척추 염좌 등의 자각적, 타각적 검사상 상지 방사통 또는 하지 방사통이 의심되면 정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촬영 비용이 싼 CT보다 MRI 찍자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CT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지만 실무에서 잘 인정해 주지 않고 의사쌤도 CT에서 이상이 나오면 MRI를 추가로 찍자고 합니다. 이중의 시간, 이중의 비용 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MRI 촬영 전 조기 의사쌤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보험회사 담당자가 또 귀신같이 찾아옵니다. 그 담당자가 먼저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자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추간판 탈지증이 나오면 상해 등급별 보상한다가 높아집니다. 그 촬영 비용, 입원기간 연장 가능성, 그 기간에 따라 휴업손해 등이 늘어나 합의금도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적당한 선을 제시하면 피해자들은 조금 높아진 것이니까 조기 합의를 합니다. 그런 것을 잘 몰라 왜 향후 치료비를 더 주냐고 따지는 대물 담당, 현장 출동 요원들도 있습니다. 조기 합의금으로 따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MRI 촬영 후 조기 합의. MRI 촬영 후 의사쌤은 정밀검사상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면 피해자는 그 말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명이 핸드폰으로 판독지를 받아보면 그 판독지에 디스크도 있고 퇴행성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퇴행성은 다 있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합니다. 이때도 때마침 찾아온 주모선사의 홀림에 넘어가 촬영 전보다 금액이 좀 더 오른 선에서 피해자는 합의를 합니다. 합의금 산정 요소에 따라 다릅니다. 수상 후 어느 시점에 합의하는지, 입원 기간과 휴업수는 어느 정도이고, 월평균 소득의 차이, 즉 다니던 회사에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 등에 따라 다릅니다. 환자의 증상과 진단명, 진단일수, 정밀검사 전후, 그리고 항의 치료비가 필요한지 등이 고려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의 산정 요소가 같다 하더라도 산정 기준, 즉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냐 직역금이냐 산정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가서는 차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관행, 주모선사 입장에서 정밀검사 후 후유장애 진단이 예상되는 경우이지만 모른 척하고 조기합의를 유도합니다. 적게 주고 끝내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고가 점수, 혜택인 조기 합의를 한 담당자에 가고 나중에 추가 청구한 경우에 뒤치다거리는 다음 담당자가 하는데 나중에 담당자에게는 그런 혜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조기 합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밀검사 전후 합의를 유도하는 주모선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한 점,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가치를 꿈꾸는 깡철 선사였습니다.